안녕하세요. 흑가백TV의 최원장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만들 때 쓰는 도구가 많이 있는데 처음에 도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고 이게 뭐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설명을 하면서 보여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지금 이제 홍대 흑가백 본원에서 촬영하고 있는데요. 제가 이제 이번 2월부터 본원의 운영을 맡게 돼서 이쪽으로 좀 오게 돼서 앞으로는 이제 여기서 촬영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. 제가 코로나를 걸려서 확진이 되는 바람에 격리를 좀 오래 했다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면도를 안 해가지고 수염이 좀 그 밥 아저씨 같은 느낌의 좀 얼굴이 된 것 같은데 괜찮나? 자, 오늘 소개해드릴 이 도구들을 일단 대략 깔아봤는데 이건 제가 좀 주로 쓰는 도구들이거든요.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칼 형태로 되어 있는 깎아내거나 누르거나 선을 긋거나 이렇게 쓰는 종류의 도구가 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파거나 긁게 되어 있는 고리 형태로 된 도구들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세부적인 형태들 정리할 때 손으로 잘 안 되는 부분 정리하기 위해서 붓 사용하거나 스펀지 표면을 고르게 다듬을 때 쓰는 이 두 가지가 있고, 요거는 뭐 일반적인 거 아니고 제가 만든 도구인데 앞뒤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둥글게 다듬어져 있어서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들을 눌러서 정리할 때 쓰는 그런 도구예요. 그리고 이제 줄칼이죠. 이거는 다 만든 것을 잘라내거나 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. 그래서 대략적으로 크게 이걸로 이제 거의 다 만들 수 있고, 이제 하나씩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. 요거는 이제 지금 단계에서보다는 초반 과정에서 많이 쓰는 건데, 작은 걸로 깎아내는 것보다는 큰 걸로 크게 깎아낼 때 좀 더 편하기 때문에 끝에도 뭐 뾰족할 필요는 없고 뭉툭하기만 해도 돼요. 또 하나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중심선을 긋거나 할 때 이렇게 쭉 수직선을 긋는, 아니면 수평으로 이런 선을 긋는데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모델을 관찰할 때 어떤 기울기를 파악하거나 할 때 이렇게 대보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형태를 만들어 갈 때는 덩어리를 이런 식으로 깎아내거나 면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긁어내기도 하고요. 특히 이제 눈 같은데 이런 부분을 깎아내거나 할 때 모양이 둥근 걸로는 이 뾰족한 부분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. 그래서 이렇게 뾰족하고 날카로운 부분을 할 때는 이런 도구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근데 이제 보면 이렇게 둥글게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. 자, 이런 부분은 좀 둥근 부분을 이렇게 오목한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제 아주 세부 묘사할 때 아까 요거보다도 더 지금 폭이 좁고 뾰족하고 더 이것도 얇은데, 이런 거는 뭐에 쓰냐면 아주 이런 세부 묘사, 쌍꺼풀이나 이렇게 아까보다도 더 좁은 부분들을 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해요. 동자 모양 팔 때도 그렇고. 자, 이런 식으로 보통 앞에는 둥글고 뒤쪽은 약간 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, 이렇게 눌러서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약간 뭉툭하고 둥근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를 살짝 눌러서 표현을 해주면 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한 것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, 그리고 항상 이 도구로 깎아냈을 때는 너무 날카롭기 때문에 손으로 살짝 눌러서 날카로운 느낌을 죽여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제 칼 형태의 도구 말고 시용 도구 세트를 보면 이렇게 큰 게 일단 들어있어요. 근데 사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잘 쓰지는 않는데, 이거는 이제 철사도 굵고 구멍의 모양도 좀 넓어요. 그리고 약간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데, 이거랑 비교했을 때는 이게 이제 철사도 좀 더 가늘고 폭도 좁고 하기 때문에 약간 더 날렵한 느낌을 낼 때는 이 도구로 이렇게 해주는데, 이 큰 덩어리를 파낼 때 쓰는 요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, 요거는 이제 각이 져 있고 이쪽은 좀 둥글어요. 둥근 거는 이렇게 귀 같은 부분, 이렇게 둥글게 들어간 부분을 파낼 때 좋고, 각진 부분 머리카락 같은 거 주로 많이 쓰는데 그냥 세워서 넓게 하면 이렇게 돼요. 이거를 좀 눕혀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날렵한 느낌으로 이렇게 되죠. 그래서 주로 저는 머리카락을 할 때는 비스듬하게 눕혀서 이런 식으로 파낼 때 쓰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긁게 도구 중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. 약간 톱니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, 저도 좀 많이 쓰는 편인데, 약간 울퉁불퉁한 덩어리를 고르게 펼 때 많이 써요. 이걸 쓸 때는 너무 한 방향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
이렇게 여러 방향으로, 그리고 덩어리가 돌아가는 이런 방향으로 면이 좀 고르게 잡히면서 덩어리를 좀 묶어줄 수가 있어요. 너무 힘줘서 긁으면 너무 파이니까 살짝 힘을 빼고 다듬어 줄 때 이거는 사용을 해요. 그리고 제가 지금 많이 쓰고 되게 유용한 도구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이제 이쪽은 톱니가 있는데 이쪽은 톱니 없는 부분으로는 또 살짝 끈하게 이렇게 고르게 면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상태에서 피부에 매끈한 느낌을 내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스펀지를 좀 사용하기도 하는데, 스펀지도 지금 이쪽은 되게 고운 부분이고 여기는 좀 엉성하게 약간 거친 부분인데, 자 누르기도 하고 이렇게 방향을 또 여러 각도로, 이것도 결국은 긁어내거나 이렇게 찍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, 사실 이제 스펀지는 너무 남발하는 건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. 잘못 쓰면 그냥 너무 단조로워지고 표면이 단순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태가 좀 다듬어진 다음에 힘을 좀 빼고 마무리할 때 좀 쓰면 좋고, 자 그 다음에 붓을 쓸 수 있는데, 이제 이런 부분들 붓질을 이렇게 해주면 표면이 좀 고르게 부드럽게 돼요. 정리를 해줄 때 붓으로, 붓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죠. 특히 이제 코 주변 부분,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게 어려운데 잘못하면 깊게 패여버리니까, 이런 부분을 할 때 정리를 하면, 이쪽 보시면 이쪽이 정리가 안 돼 있고 이쪽은 이렇게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. 그래서 붓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을 약간 해주시면 머리카락이 좀 정리가 되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요것도 이제 둥근 부분을 쓸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쓰려고 만든 건데, 이렇게 좀 쓰기도 하고, 요거 약간 오목하게 이렇게 된 모양인데, 이 끝점이나 이런데 모양이 둥글기 때문에 너무 날카롭지 않게 정리하기에는 이런 부분들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이것처럼 본인이 좀 이런 모양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도구는 깎아서 만들어도 돼요. 근데 사실 저도 생각하다가 이런 모양이면 만들기 좋겠다 싶어서 만들었던 도구니까, 필요한 모양은 만들어서 본인이 좀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쉬워요. 이거는 쭉 잡고 자르면 이렇게 반듯하게 잘라진다는 거. 자, 흙을 뜯을 때 그냥 막 이렇게 손으로 뜯는 경우도 있지만, 사실 뜯을 때부터 좀 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르면 이게 이제 물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좀 더 말랑말랑한 상태로 보관하기 좋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왼쪽은 이제 제가 아까 그 정리 도구들로 손이 잘 안 들어가고 정리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한 부분이고, 여기는 그냥 좀 거칠게 100번 줘서 끝낸 그 정도 상태예요. 그래서 확실히 차이가 나죠. 자, 지금까지 여러 도구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는데, 사실 도구들을 어떻게 쓰는지는 정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더 편하게,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다 보면 자기한테 잘 맞는 도구도 있고 효과적으로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막연하게 그냥 쓰지 말고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잘 만들 수 있을까,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구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정말 필요한 도구는 좀 본인이 또 만들어 보기도 하고, 이런 것도 되게 재밌게 실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.